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뛰어난 치안 수준과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그리고 놀라운 인프라에 눈을 떼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치안 순위는 세계 24위로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세계 순위 5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은 조금 의아하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이런 통계적인 수치 외에 직접 자신들이 몸소 겪은 한국과 일본의 치안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분명히 일본도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고 치안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외국에는 소개되지 않은 범죄, 불편들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의 치안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속옷도둑을 비롯한 좀도둑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나 야외에 세탁물을 널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대부분의 집 구조 형태가 과거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마당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직까지 아파트보다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집이 많기 때문에 담을 넘어 침입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로 대두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빨래를 집안에 말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세탁물을 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치안을 굳게 믿고 있던 외국인들의 경우 이런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돈 없는 호객행위는 외국인들의 치를 떨게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신주쿠 등 세계적으로도 쇼핑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은 일본인들의 지나친 호객행위에 공포스럽다고도 말하는데요. 물론 한국도 이런 호객행위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일본의 경우 불법과 거짓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현혹하여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문제는 외국인들의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도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관련된 법안이 지정될 정도라고 하죠. 또한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본의 소매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소매치기이지만 2000년대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점점 소매치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음식점, 카페에서 지갑이나 노트북 같은 주요 소지품을 두고 다니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든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일본과는 또 다른 경악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과거 현금 문화에서 현금 없는 문화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지갑은 가벼워졌고 그로 인해 소매치기가 사라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무조건 환전을 해야 하고 현금을 들고 여행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의 이런 점을 노려서 붐비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번화가 지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자신들은 한국보다 무조건 치안이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중성을 알게 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외치고 여행을 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빨래를 말려야 하는지 그것을 항상 고민한다고 들었다. 심지어 나와 친한 사람이 나의 속옷을 훔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 젊은 여성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친해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닐까? 일본에서 혼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말렸는데 내 속옷을 비롯해 수건, 옷 등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 알고 보니 일본에는 그런 빨래를 훔치는 좀도둑이 성행하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내 이미지는 고작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난 정말 곤란한 상황을 겪었었다. 일본에서는 빨래를 밖에 널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잠시라도 밖에다 널어두면 누가 훔쳐갈지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욕조가 있는 욕실에서 세탁물을 말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화장실의 통풍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 우리는 그저 환기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빨래를 건조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하지만 일본의 화장실에 통풍구가 있기는 하지만 빨래를 건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본 생활은 상당히 불편했어. 물론 어떤 나라든지 범죄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아는 일본인들의 성격을 조금 고려하자면 지금 일본에서 문제되고 있는 범죄는 조금은 충격적이었어. 일본인들의 성격과는 너무 다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들에 별로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소매치기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본도 분명 컴컴한 밤이나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는 소매치기를 종종 마주할 수 있어. 여행객들은 무조건 이 점 주의하길 바란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매치기 범죄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이거나 또는 훈련받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조직을 구성했고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도 있어. 난 아무리 일본의 치안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으로 가겠어. 저런 사소한 범죄 형태도 문제가 될 테지만 그보다는 일본의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너무 두렵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성 혼자 살기에는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생각해. 특히 한국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꽤 많다고 하더라. 한국이 일본보다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 때문인 거지? 한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일본보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북한뿐이지 않나요? 한국은 아직까지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을 가보면 알 텐데 그곳에서 북한과 관련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본인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역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걸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본 사람으로서 일본인들의 이런 이중성은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는데 카페에서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급히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는데 제 휴대폰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카페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더 이상 한국과 일본의 치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치안, 경제, 문화 수준은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대부분 모두 최고입니다. 특히 치안은 전 세계 최고이고 말이죠. 일본에서 속옷 도둑은 이제 그러려니 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암울해지고 있지만 전혀 변화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두려움만 쌓이고 있어요. 결론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놓고 어떤 곳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라면 무조건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과 일본의 치안에 대해 외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